안녕하세요. 삼봉치 5학년 여러분. 앞서 3교시 수학 익힘책 풀이 영상 다 듣고 왔나요? 4교시는 수학책 12에서 13쪽입니다. 모두 책을 펴고 새로운 내용을 배워봅시다. 진도 나가기에 앞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채워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계산 방법을 배워봅시다. 다 같이 오늘의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12쪽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줄 때 필요한 찰흙의 개수예요. 첫 번째 주황색 점을 볼게요.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도자기 체험장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몇 모둠으로 나누어졌는지 모둠의 수를 구해 주어야겠죠. 그런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한 모둠에게 나누어주는 찰흙의 수예요. 한 모둠당 나누어주는 찰흙의 수. 이 모둠의 수와 한 모둠당 나누어주는 찰흙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총 필요한 찰흙의 수가 나올까요? 바로 곱하기이겠지요. 자, 그러면 모둠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총 학생 수가 24명인데 4명씩 묶는다고 하니까 4명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모둠의 수를 구한 다음 한 모둠당 주는 찰흙의 수를 곱한다 라고 구하는 방법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구한 방법을 가지고 숫자와 곱셈, 나눗셈, 는을 사용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모둠의 수는 24명을 4명씩 묶었으니 24 나누기 4로 구해주고요. 그 다음 한 모둠당 나누어주는 찰흙은 모두 3덩이라고 했죠. 3덩이씩을 곱해준다면 총 필요한 찰흙의 수가 나오겠네요. 먼저 모둠의 수는 24 나누기 4니까 6이 되고요. 3덩이씩 6모둠에게 나누어주니 6 곱하기 3, 18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위의 식을 다시 한번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24 나누기 4를 먼저 계산을 해서 6이라는 값을 구해주고 뒤에 있는 곱하기 3과 계산을 해서 18이라는 값을 구해주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나누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는 식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제 배웠던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식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였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 12쪽에 있는 연두색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나와 있는 식을 볼게요. 50 나누기 5 곱하기 2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50 나누기 5를 먼저 해주고 10이라는 값을 구한 다음에 뒤에 있는
곱하기 2를 계산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을 보세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그림처럼 가마에 컵을 구울 때 4개씩 한 줄로 만들어 이렇게 3줄이 하나의 가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총 필요한 가마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먼저 주황색 점 첫 번째입니다.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가마 하나인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으니 2개를 곱해주면 한 가마에 들어가는 컵의 개수 12가 나오게 되네요. 한 가마에는 12개의 컵을 구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황색 점입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총 필요한 가마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마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요, 컵의 총 개수에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 즉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 구한 것은 바로 4개씩 3줄로 넣었을 때 한 가마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수였습니다. 4개씩 3줄로 넣었을 때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가장 먼저 구해줬고요. 이것을 컵의 총 개수인 24에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즉 4 곱하기 3은 12이니 24 나누기 12는 2라는 값이 나오고요. 총 필요한 가마의 개수는 2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한 가마에 12개의 컵을요, 24개씩 동시에 굽고 싶어 하니 당연히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다시 아까 적었던 이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4 곱하기 3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주었죠. 그런 다음 나온 값을 24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왔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식에서도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괄호가 뒤쪽에 있다 할지라도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식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3쪽에 있는 연두색 박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라는 방법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50 나누기 5 곱하기 2인데요. 5 곱하기 2에 괄호가 있으니 5 곱하기 2를 먼저 계산을 해서 10이라는 값을 구해주고 이것을 앞에 있는 50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물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계산 순서에 따라 답이 달라지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왼쪽 식에는 괄호가 없고 오른쪽 식에는 5 곱하기 3에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이 경우는 괄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괄호가 없는 경우에는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였죠. 즉 45 나누기 5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고 뒤에 있는 곱하기 3과 계산을 하여서 2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옆에 있는 오른쪽 식을 볼게요. 오른쪽 식은 5 곱하기 3에 괄호가 있는 경우네요. 그러면 괄호 먼저 계산을 한다 했죠?
5 곱하기 3 먼저 계산을 해서 15라는 값이 나왔고요. 이것을 45에서 나눠주면은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 계산 순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운 노트에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 방법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혼합 계산 방법. 몇 가지가 있었죠? 네, 2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가 없는 경우와 괄호가 있는 경우였지요. 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럼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요,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정리를 다 한 친구들은 아래쪽에 스스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식을 문제를 내고 풀어보세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배움 노트에 잘 정리를 하고 수학 익힘책으로 복습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수학 익힘책 8에서 9쪽을 풀며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고 다음 시간 수학 익힘책 풀이 영상으로 만나요. 수고 많았습니다.